BGF 리테일의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면 전년 대비 매출액은 6%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무려 34%나 급증했습니다. 매출 증가에 비해 영업이익이 왜 이렇게 크게 늘었는지 그 원인을 한번 깊이 있게 분석해봤습니다. 사실 편의점 사업은 매출액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BGF 리테일의 전체 매출액은 개별 CU 점포에서 소비자가 결제한 총 금액이 아닙니다.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와 가맹점에 물건을 공급하는 매출 위주로 인식되죠. 따라서 가맹점 전체의 소비 매출이 100만큼 늘어난다 해도 본사 재무제표에 잡히는 매출액 증가폭은 회계 처리 기준상 수치적으로 완만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점포의 이익이 커지면 본사로 들어오는 이익 배분금, 즉 영업이익은 직접적이고 가파르게 늘어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영업이익 흐름은 대단히 양호했습니다. 연간 전망치를 보더라도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1%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올해 실적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적 호조와 함께 낮은 밸류에이션이 형성되어 있다면 올해 주가가 상승할 확률은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적 급증의 세부 원인을 들여다보면 우선 음료와 아이스크림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른 더위와 이상 고온 현상의 수혜를 입은 것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구조적인 변화에 있습니다. 차별화된 간편식과 디저트류, 그리고 생필품 프로모션이 연이어 성공을 거두면서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담배 매출 비중이 줄고 마진이 높은 식품 및 가공식품 비중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비자가 1만원짜리 담배를 구매하면 본사 매출은 1만원이 늘어나지만 영업이익은 불과 900원 정도 증가합니다. 반면 1,500원짜리 얼음컵 음료나 아이스크림을 팔면 매출은 1,500원만 늘어나지만 마진율이 40에서 50%에 달해 영업이익은 700에서 800원이나 남게 됩니다. 결국 고마진 상품의 매출 비중이 올라갈수록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셈입니다. 현재 BGF 리테일은 경쟁사인 GS25와 압도적인 격차를 벌리며 국내 편의점 점포수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편의점 시장이 거의 포화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신규 점포수의 성장 속도가 과거처럼 가파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내수 경기 둔화 속에서도 1, 2인 가구를 위한 근거리 장보기 채널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며 견조한 입지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또한 편의점 사업은 임차료, 전력비, 본사, 물류비, 인건비 등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매달 일정하게 나가는 고정비 비중이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점포당 매출이 고정비를 충당하는 기준선을 넘어서는 순간 그 이후 발생하는 추가 매출은 물건 원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순수한 영업이익으로 찍히게 됩니다. 전형적인 강력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작용하는 구조입니다. 국내 시장의 한계를 넘어선 해외 진출도 순항 중입니다. 몽골,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등 해외 점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해외 로열티 수입과 K푸드 수출을 통한 새로운 추가 성장 동력까지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과거 5년 평균 PER은 13.4배 수준이었습니다. 최근의 이익 개선세와 해외 확장 모멘텀을 고려할 때 적정 PER은 13배에서 15배 정도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ROE 역시 약 15에서 17% 수준으로 우수한 자본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 유통 채널 중 편의점이 지닌 독보적인 입지 가치와 높은 ROE를 감안하면 적정 PBR은 1.8배에서 2.2배 범위가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앞서 다룬 파마리서치와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 여력이 아주 넉넉하게 남아있지 않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2023년 이후 처음으로 주가가 의미 있는 무릎 구간을 통과한 만큼 목표 주가 위치는 허벅지 구간으로 설정하고 편안하게 보유해 나가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